자, 오늘 저희 여름 특강 같지 않은 특강 특강 첫 주인데요. 교과내용학 수업에 연결된 것처럼 보이시기도 할 거고 사실 그렇기도 좀 합니다. 네, 첫 시간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을 좀 가볍게 말씀을 드려놓고 다음 주부터는 할게요 말씀드렸던 특강들이 쭉 이어지게 될 거고요. 자, 일단 사권은요, 뭐 차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개의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 임용 시험,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보셨던 시험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글쎄 이게 뭐 대단해 보일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근 20년 본 제 느낌으로는 한 번 터졌다 하면 아주 크게 그 애들 말로 병크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게 터져요. 그래서 뭐야 이게 이런 것도 나와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좀 당혹스러운 일들이 제법 좀 많았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기출문제반 하면서 그 ICT 관련된 내용 보시면서 좀 어리둥절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이런 문제가 나왔네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제법 나왔던 그 것들 그리고 뭐 기타 파트에 해당할 만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된 게 이 책입니다. 한국 한 장 한 장 보다가는 뭐 한두 끝도 없어질 것 같아서 일단 오늘 프린트를 좀 먼저 드렸어요. 책을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프린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될 거냐 하면요. 우선 저희 교재의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는요.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는 그 재즈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서양음악사를 거의 100페이지 가까운 서양음악사의 심화반 프린트를 드렸었던 걸 기억하실 텐데 거기서도 내용이 작년보다 빠진 거였거든요. 그 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5페이지서부터 6페이지에서 보시게 될 재즈 관련 내용은 두길 음악사하고 거의 같아요. 독일 음악사하고 거의 같아서 독일에서 그 렉타임부터 시작을 해서 초창기 재즈를 거쳐서 1970년대 80년대 온 재즈들까지 한 쭉 정리한 페이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작년 같으면 심화반 안에 들어가 있었고 올해는 교과서가 하도 거의 그냥 대학 교재 수준이어서 거기다가 좀 붙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봐야 될 게 일단 재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중음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한참 나오고 있을 텐데 대중음악이 그건 어디를 보시면 될 것 같냐 하면요. 그 바로 밑에 4페이지서부터 시작되는 그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20세기 전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세기 후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거기 프린트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무슨 팀펜엘리라고 해서 굉장히 낯익은 이름이 하나 나오고 있는 거 보시죠. 팀펜엘리는 그라우트에서도 본 이름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맞아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 게 있었고 저런 게 있었고 하면서 한참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파트는 주로 팝음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이. 조금 이따 뭐 한꺼번에 보시면 되기는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요. 20세기 후반에 뭐 어떻게 하더니 영국의 침공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잠깐 그 팝음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락 음악 중심으로 잠깐 설명이 돼 있다가 여기요. 1950년대 60년대 브리티시 인베이전이 60년대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펑 뛰더니 80년대, 90년대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가 아무것도 없느냐라고 하면 아니요. 이 사이가 아주 유명한 대중음악들이 많이 있죠. 펑키, 펑크, 디스코, 뭐 테크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또 18페이지에서 잠깐 확인을 하시게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하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몇 페이지 보고 나시면 그 다음서부터는 악보가 한참 연결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를 좀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요. 4페이지를 먼저 넘기고요. 5페이지에 쉬어가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쉬어가기가 아니거든요. 오른쪽에 재즈 뭐 이래갖고 올댓 재즈라고 해갖고
나온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찾으실 수 있지요? 5페이지 오른쪽 아래쪽으로 쉬어가기라고 시작된 부분들이요. 이 부분이 두기라고 거의 같습니다. 두기라고 거의 같아서 뭐 나올 만한 이야기는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악사책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저희는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먼저 렉타임부터 했어요. 서양음악사 수업이었기 때문에 렉타임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그 재즈의 조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구석이 있다. 백인 취향의 음악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근데 렉타임과 브루스의 음악적 요소를 담고 있으면서도 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읽으시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당김음이라든가 뭐 이런 요소들, 그 다음에 블루스의 음계적인 요소들, 그런 음악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처음에 어떤 재즈가 발달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세대가 뉴올리언스 재즈다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보셨던 대로 뉴올리언스 재즈는 이미 그라우트에서도 나왔었고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초창기 재즈의 형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살롱에서 작은 밴드들이 연주를 했고 캄보라고 하는 표준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캄보 혹은 콤보라고도 하니까 이거는 뭐 읽기 나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콤보 혹은 캄보라고 하는 재즈 밴드들은 앞쪽에는 이런 악기들이 뒤에는 이런 악기들이 외우시진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하여튼 악기들이 구성이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창기 재즈의 대표적인 인물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즈는요. 초창기 연주자들의 이름을 초창기고 나중이고 간에 너무 외우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재즈 연주자들이요. 다 20세기 사람들이고 그래도 뭐 장수를 하시다 보니까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해서 마일즈 데이비스나 루이 암스트롱 같은 사람 이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무슨 재즈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시지 마시고 원래 재즈 연주자들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다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뉴올리언스 재즈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창기 재즈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이름이 스윙이죠.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스윙인데요. 스윙은 빅밴드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5명에서 20명까지 되어 있는 제법 큰 밴드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기억하실 이름이 두 사람 정도 있습니다. 듀크 엘링턴하고 베니 굿맨입니다. 듀크 엘링턴은 흑인이고요. 베니 굿맨은 백인인데요. 이게 왜 의미를 갖느냐? 듀크 엘링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흑인이 밴드 마스터예요. 그러니까 빅밴드를 지휘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이름을 재즈사에 당당하게 올린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헷갈리시면 듀크, 공장님이란 뜻이잖아요. 자기가 흑인인데 그 좀 한이 생겨서 이름이라도 예명이라도 좀 그 위험 있는 귀족 이름을 붙이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좀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듀크 엘링턴, 베니 굿맨. 대표적인 스윙 음악가들입니다. 시험에는 이미 스윙이 나왔었고요. 스윙이 나왔었고 뒤에 스윙 악곡들도 제법 많이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세대 스윙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틴돌이라고 하는 세틴돌이라고 하는 노래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초기 형태의 스윙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스윙처럼 막 깨부실 것처럼 다다다다다 뭐 이렇게 리듬 안 나오고요. 조금 느리게 들리기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듀크 엘링턴이 연주하는 세틴돌을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음악 배울 때 많이 하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윙의 기본 리듬 나왔는데 이거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지금 보시면 네 박자 계통인데요. 두 번째, 네 번째 박에 액센트가 실려요. 두 번째, 네 번째 박에 액센트가 실리는데 사실 두 번째, 네 번째 박에 액센트가 실린다는 거 하나에다가 하나 더 있죠. 스윙하면 항상 보셔야 되는 게 요거라고요. 악보상 이렇게 적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통 얘를 셋 있다는 표상에 요거나 아니면 셋 있다는 표로 해서 가운데 쉼표이거나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다시 할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액센트는 뒤로 실린다. 그러니까 네 박자 중에 두 번째 박, 넷째 박에 액센트가 실리는 거 맞는데 그 두 번째 박 액센트, 두 번째, 네 번째 박에
큰 액센트가 실리는 것 말고도요. 리듬을 분할을 했을 적에는 끝박의 액센트가 실립니다. 클래식 음악 했던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대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항상 강박에 또 긴 음의 액센트를 붙이는 걸 거의 상식화하고 있는데 그 모든 걸 뒤집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스윙의 느낌을 살린다는 게 그닥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끔은 스윙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부점처럼 악보를 적어놓은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적더라도 스윙은 이게 기본이다. 그러니까 부점처럼 적어놓은 건 템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사실 끝나고부터인데 책에서는 지금 1940년대 초반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설명상은 40년대 사실 후반인데요. 뭐 초반이든 후반이든 어쨌든 2차 세계대전 후라고 기억하시면 더 좋아요. 비밥은 이게 항상 경제가 따라가는데 빅밴드를 유지하기에 너무 힘들어졌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그래서 빅밴드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조금 더 여기 보시면 지적인 성격을 가진 음악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지적인 성격을 가진 건 지적인 사람들이 들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스윙 시대에 춤추기 위한 재즈가 아니라 감상용 재즈가 등장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감상용 재즈가 등장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비밥은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너무 많은 연주자들을 고용하기가 힘드니까 그 재즈 클럽 같은 데서 오디션 같은 거를 봤대요. 그럼 오디션 보고 나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마음에 들어 그럼 가서 얘기를 해본대요. 그래서 나랑 같이 할래?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면 즉석에서 만들어지. 그러니까 정말 연주 잘하는 개개인의 연주자들이 모여서 아주 그 기교적이고 어려운 재즈를 만들어낸 게 비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2사람 정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별로 또 딴 데 가서 보시기 힘들 수도 있어요. 찰리 파커라는 아주 유명한 분하고 길레스피, 디지 길레스피라고 하는 분인데 이 2분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밥 재즈 하면요.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더 이상 춤을 추는 떠들썩한 스윙은 약간 멈칫하고 그 자리에 비밥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스윙은 그 이후로도 뭐 대중음악 같은 거 할 때 가끔씩 복원이 되곤 하죠. 그러니까 누가 다시 스윙 스타일의 무슨 새로운 곡을 내놨다든가 요즘도 양념처럼 가끔씩 끼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막 이런 여자의 음반에 갑자기 웬 빅밴드 소리가 들린다. 이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저희가 어떤 유행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이다라기보다는 좀 영역이 좁아지고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개를 한번 이렇게 묶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쿨 재즈하고 하드밥이에요. 선생님들께서 딱 보시기에도 벌써 1950년대라고 하면서 이름이 2개가 비슷한 시기에 가서 걸릴 거예요. 쿨 재즈는 저희가 웨스트 코스트 재즈라고도 해요. 서해안의 재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쿨 재즈, 밥의 하위에 속한다는데 밥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되고 쿨 재즈라고 이야기하는 게 웨스트 코스트 재즈니까 미국에서 서쪽으로 서해안 쪽으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서해안에 그 대표적인 캘리포니아 주가 있고요.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LA가 있고 그 테크노밸리며 스탠포드 대학이랑 이쪽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쭉 붙어 있어요. 굉장히 지적인 백인들이 듣는 재즈. 지적인 백인들의 재즈다라고 해서 그래서 쿨 재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 안에 좀 여러 가지가 많이 가미되어 있죠. 그런데 음악도 실제로 들으면 약간 좀 이성적이랄까? 그러니까 연주 잘하시는 소규모의 그 아까 얘기한 캄보 혹은 콤보라고 부르는 밴드들이 연주를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쿨 재즈 이거 들어보지 않으면 참 말하기가 힘든 건데 여기도 이제 시작인데요. 마일즈 데이비스나 모던 재즈 퀄텟이라고 모던 재즈 퀄텟 시 대표적이다라고 하는데 마일즈 데이비스는 그 뒤로도 너무나 많이 얼굴을 뒤집기 때문에 지금 쿨 재즈의 대표라고 외워놓으셔 봐야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모던 재즈 쿼텟은 지금 선생님들께서 만약 유튜브에서 들으신다면 재즈가 맞긴 맞아 싶을 정도로 약간 좀 뉴에이지 같이 들리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들었던 음악에 가깝게 이렇게 자꾸 카테고리화하면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게 됩니다. 그 반대편이 지금 미국 동해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 중부서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드밥입니다.
하드밥은 쿨 재즈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스트 코스트란 말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 해안으로 해서 이스트 코스트 쓰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시카고서부터 시작을 해서 동쪽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재즈는 굉장히 강렬한 게 특징이고요. 색깔이 강합니다. 그리고 좀 더 흑인 음악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죠. 쿨 재즈에 비해서. 그 이유는 이걸 그야말로 향유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걸 듣고 만드는 사람들이 중부서부터 시작을 해서니까 시카고는 한겨울에 그 유명한 호수가 뭐 트럭이 지나다녀도 안 깨질 정도로 얼음이 어느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근데 그쪽에 공단이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흑인 분들이 예전에 요즘도 좀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소득이 좀 낮다 보니까 공단지대로 많이 이동을 해서 계시다 보니 그런 곳에서 만들어진 재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훨씬 더 강렬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까지가 분명하게 재즈의 색깔을 그래도 잡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저희가 쿨 재즈하고 하드밥까지는 성격이 분명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1960년대 70년대서부터 시작을 해서 프리 재즈라고 하는 형태나 퓨전 재즈라고 하는 형태들은 비교적 상당히 성격이 많이 완화되어 버린 그런 재즈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프리 재즈는 여기요. 독창적이고 뭐 창조적인 즉흥 연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개 화성 진행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재즈를 배우시다 보면 뭐 배우시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지만 대개 음악이 가는 길이라고 할 게 있죠. 그래서 저희가 왜 1도, 4도, 5도, 1도 하는 것처럼 이 친구들은 코드 이름을 쓰지만 코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코드들이 상당히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재즈를 프리 재즈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이 좀 모호합니다. 대신 밑에 있는 퓨전 재즈는요. 차라리 더 알아보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재즈에다가 다른 음악적인 요소들을 많이 연결을 했으니까 퓨전이 되겠죠. 퓨전은 전에 말씀드린 크로스오버는 이질적인 게 섞이면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말인데 재즈는 유독 크로스오버 재즈라는 말보다는 퓨전 재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전자악기라든가 타악기를 아주 화려하게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재즈 연주자들한테 허비 행콕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 허비 행콕은 우리 과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대중음악 팝하는 사람이지 왜 재즈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전자적인 사운드들을 많이 끌고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퓨전 재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외에도 뭐 재즈가 뭐 신고전을 맞았네 어쨌네 해갖고 신고전이라는 말을 재즈에도 쓰고 이러는 거 보시면 좀 놀라시기도 할 텐데요.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가 일단 큰 카테고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내용이면 기본적인 이야기는 거의 다 하신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이거 뭐 할 거냐 하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재즈 페이지 제일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13페이지 뭐가 나오고 있을 거거든요. 13페이지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13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찾으실 수 있죠. 왼쪽 아래쪽으로 재즈라고 되어 있는, 이것도 2015라서 무시를 못하겠어요. 2015 교과서에 나온 건데요. 자, 뉴올리언스 재즈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뉴올리언스 재즈라고 해서 피아노가 위주가 되면서 다양한 그 즉흥 연주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당시에 재즈의 이름으로 또 요 말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딕실랜드 재즈. 딕실랜드 재즈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음반 이름으로 딕실랜드 재즈 밴드에 뭐 요런 음반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20년대, 30년대 대표적인 재즈의 형태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거에다 약간 보충하실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교과서가 요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스윙 재즈가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만들어졌던 빅밴드 재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베니 굿맨하고 듀크 엘링턴 이름이 다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밑에 비밥 재즈가 나옵니다. 재즈의 예술성을 중시하고 연주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소규모로 공연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주자의 기량을 중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충 조금 재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듣는 이름이 뻔해서 제가 아까도 찰리 파커하고 디지 길레스피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갈레스피 아니고 길레스피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쿨 재즈까지만 넣어놨네요. 쿨 재즈, 모던 재즈의 형태다라고 이야기하고 현대적 감각, 그래서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대표적인 재즈들이다라고 하면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제일 먼저 앞에 실어놨던 5페이지서부터 6페이지 연결된 게 제일 내용이 좀 많고요. 흐름도 있고 여기는 조금씩 좀 끊어놨어요. 자, 그러면 다시 27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이번에는? 자, 27페이지, 26페이지부터 보셔도 되겠다. 26페이지 오른쪽 아래 2009여서 그냥 좀 넘기고 싶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재즈는 아프리카계 미국계 흑인의 특유의 음악적 감각과 백인의 유럽 음악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장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09년도 기출문제 지문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 보이세요? 2009년도에 저희 나왔던 지문하고 아주 유사해요. 오프비트라고 하는 게 약박에다 에센트 주면서 가는 오프비트에서 오는 스윙감이라고 하는 건 흔들흔들하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주자 개성을 살린 사운드, 프레이징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윙 재즈, 비밥 재즈, 쿨 재즈, 모던 재즈, 퓨전 재즈 등으로 발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모던 재즈하고 쿨 재즈는 그닥 구분해서 쓰는 말도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쿨 재즈와 모던 재즈는 별로 그렇게 구분해서 쓰는 용어들은 아닙니다. 비슷하게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처음 보시는 얘기가 없죠, 이제?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에 쿨 재즈가 비밥의 난해함을 비판하며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많은 배경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비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음악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쿨 재즈는 좀 인텔리들이 듣는 음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웨스트 코스트 쪽에 워낙 똘똘한 백인들이 많이 살고 그런 식자층들이 클래식을 듣긴 좀 고루하고 그 대중음악에 손이 안 뻗쳐지고 이런 사람들이 쿨 재즈에 열광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굳이 비밥의 난해함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얘기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두 가지예요. 교과서에는 정말 없는 게 없어요. 보시다시피. 블루스 음계고요. 지난주 수업 시간에 했던 요거 나오죠. 블루스 느낌을 더 강하게 진하게 내기 위해서 블루스 마이너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블루스 마이너를 사용할 때는 오음조차도 반음을 내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음을 반음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오음을 반음을 내린 다음에 다시 내추럴로 가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래서 솔 플랫 솔 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G 플랫 때문에 뭐 블루스 음계가 보기 힘들다거나 그런 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음에 반음 붙여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1, 2 이렇게 했던 걸 1, and, 2, and 해갖고 뒤로 더 갖다 붙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리듬 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윙 리듬으로 학교 종이를 만들어 보라는 둥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를 잠깐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선생님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리듬 하고요. 이따가 옆에다 적어놨다가 세틴돌이라고 아까 노래 보셨던 거 있죠? 처음에 보셨던 세틴돌, 스윙 시대의 음악 베니 굿맨 음반하고 함께 거기에 리듬형 한번 비교해 보세요. 스윙 쪽에서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리듬 되게 많이 나타나고요. 8분 쉼표 쉬고 딱 하면서 들어가는 리듬형이 유독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윙은 몇 개만 보시다 보면 리듬까지도 눈에 보이실 거예요.
세틴도라고 이해하고 지금 바꿔놓은 스윙 형태가 리듬이 아주 많이 비슷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워킹 베이스라고 해서 재즈는 베이스 파트에서 독특한 워킹 스타일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서요. 베이스 연주자는 코드를 주고 즉흥적으로 베이스 라인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베이스 라인을 만들면 다른 연주자들은 여기에 박자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연주를 하면서 위에다가 이제 그 위에다 음악을 쌓아 올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 파트에서 일종의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베이스를 만들어 놓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베이스 위에 음악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는데요. Fly Me to the Moon이라고 해서 저번에 Fly to the Moon인가 하는 노래랑 좀 구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실 이 곡이 훨씬 더 유명하죠. 유명한 악곡이 나왔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 곡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 곡이 원래 만들어진 거는 스윙으로 만들어진 게 맞는데요.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를 편곡을 하면서 약간 그 남미 계통의 보사노바 리듬을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는 형태도 있고 아닌 형태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 보시고 나시면 그 다음에 38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교과서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건 역시 스윙입니다. 제일 할 게 많기도 하고요. 보시다시피 가장 유명한 스윙 악곡인 싱싱싱입니다. 싱싱싱이고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에요. 이렇게 많이 실렸어요. 실린 교과서 개수도 이번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대중악곡 치고는 정말 많이 사용된 그런 그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악곡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스윙 악곡 중에 하나인데 프리마, 루이 프리마, 뭐 루이스까지 붙인 사람도 가끔 봤고요. 루이 프리마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고요. 베니 굿맨 악단이 연주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스윙 악곡으로 싱싱싱이라는 이 곡을 보고 계시는데 워낙 많이 보셨죠. 광고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리듬 형태들 같은 거 보시면 되게 흔한 리듬 형태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학교 종이 편곡한 거랑 이런 거 연결하시면서 보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왜 3개씩이나 갖다 놨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 여기 코드 적혀 있는 거랑 이런 것도 한번 보시라고 가져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시험에 나왔었던 거입니다. 사실 시험에 나왔는데 별로들 안 틀리시고 뭐 나올 게 나왔어 라는 반응까지 보이셔갖고 나올 게 나왔어요. 이건 뭐 많이 봤던 것들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스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적혀 있는 리듬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8분음표를 쪼개서 볼 적에는 뒤가 더 짧은데 액센트가 실리는 형태의 세뒷단음표로 해석을 하는 것이 스윙의 전형적인 형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 설명이 뒤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스윙, 베니 굿맨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빅밴드요. 빅밴드 이야기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밑줄 준 두 개는 만약에 이런 악곡이 나왔을 때 학습 목표를 써야 한다면 합창한다, 표현한다 말고 합창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적어주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스윙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요. 재즈에는 즉흥 연주가 많지만 빅밴드가 스윙을 연주를 할 적에는 좀 짜여진 악보로 많이 연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완전히 클래식처럼 짜는 악보는 아니에요. 클래식처럼 만들어지는 악보는 아니고요. 그냥 뭐 순서를 정하고 코드를 정하고 뭐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 연주를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여지를 두는 악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주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 100% 즉흥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빅밴드의 악기 편성도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는 지금 아주 스윙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루이스 프리마라고 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루이스 프리마 양쪽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확인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즈 관련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가 교과서에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럼 다시 4페이지로 가볼게요. 재즈는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흑인들이 뭐 음악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 우리가 대중음악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분히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재즈가 대표적인 대중음악은 될 수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모두 즐기지도 않아요. 특히 2차 세계대전 후 비밥서부터는 사람들은 굉장히 듣기 힘들어해요. 듣기 힘들어하고요. 그 외에도 역시 오랫동안 연주가 되고 있던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먼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라고 나온 거를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미국, 영국의 팝음악이 워낙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그래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의 음악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팀페넬리 아까 말씀드렸던 팀페넬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뉴욕 맨하튼의 한 지구였는데 무슨 시끄러운 양철 거리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많은 걸 두드려대고 막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탠다드 펍이라고도 부르는 팝 음악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그냥 보시지 마시고 선생님들 혹시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은 노래 아시죠? 예, 백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 갖고 부르는 그런 아주 달짝지근한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팀페넬리에서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지 팀페넬리가 스탠다드 팝만 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팀페넬리에서 히트시킨 악곡들이 스탠다드 팝에 가까운 음악들이 많았을 뿐이에요. 그것만 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음악들이 좀 나타나면서 여기 백인 중심의 컨트리, 블루그래스는 빼버리세요. 필요 없는 말이고요. 컨트리 음악과 렉타임 블루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요소가 결합된 재즈 같은 것들이 함께 발달을 했다라고 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전을 크게 뭉뚱그려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나타났던 음악적인 경향을 그냥 크게 뭉뚱그려 놨습니다. 이건 그냥 인트로덕션이에요, 선생님들. 너무 뭐 막 안에 들어간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50년대 로큰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큰롤은 컨트리 음악하고요. 리듬앤블루스의 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컨트리 음악은 아시는 대로 이렇게 기타 치면서 부르는 백인들 음악 그리고 약간 옆에서 이렇게 바이올린 같은 걸 낑 하면서 소리 내면서 이렇게 옆에서 막 자자자자 이렇게 하는 정말 백인들이 무슨 술집 같은 데서 카우보이 모자 쓰고 부를 것 같은 딱 그 음악 맞아요. 그리고 컨트리 음악이에요. 그리고 리듬앤블루스는 흑인 음악인데 이 끈끈한 흑인 음악인 리듬앤블루스하고 컨트리가 어디 접합점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특이하게도 합쳐서 요 음악적인 요소를 살려서 만든 게 로큰롤이었고요. 이걸 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이 있었던 거죠.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을 되게 보면 이렇게 이상한 반짝이부터 옷 입고 다리 떨고 뭐 이러는 걸로만 기억을 하는데 음악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어떻게 이걸 이렇게 갖다 붙일 생각을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원래 락큰롤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 락큰롤이라는 말 자체를 어느 DJ가 방송을 하다가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들어졌고 이 락앤롤하고 락의 차이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별 차이는 없는데 조금 더 세분화되고 발전하면서 뒤에 붙어있는 N, 롤을 띄워버리고 그냥 락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앞에다 붙여야 될 게 많아졌거든요. 프로그레시브 락, 하드 락 뭐 이런 말을 붙여야 되니까 그때마다 락앤롤 붙일 수가 없어서 조금 더 발전하고 세분화시킨 걸 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록 음악들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960년대, 70년대 딥퍼플, 레드제플린 같은 슈퍼밴드들이 나타난다라고. 근데 슈퍼밴드보다 중요한 건
비틀즈와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브리티시 인베이전은 1960년대부터 나타났던 실제로 가장 히트치는 음악가들은 되려 영국에서 오더라. 미국 팝에서 시작을 했는데 미국 팝에서 시작을 했는데 가장 음악적으로 모한 사람들은 영국에서 참 많이 오더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건 80년대에도 많이 나타나고요. 지금도 아델 같은 사람들 다 영국에서 오고 하다 보니까 영국 음악의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요즘 뭐 브릿팝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영국 팝 음악을 흉내내는 밴드들이 우리나라도 되게 많아지고 했어요. 근데 브리티시 인베이전은 저 1960년대, 70년대 나타난 현상을 말해요. 영국인들이 침공을 해왔다라는 뜻으로 해서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복잡한 이야기를 다 떼어버리고 갑자기 훅 시대를 뛰어가지고 1980년대 넘어갔어요. 그냥 교과서가. 그래서 그 사이에 낄 건 무수히 많아요. 교과서에. 앞으로 넘기시다 보면 많을 거니까 그건 이따 보도록 하고 80년대로 뚝 뛰어 넘어가면서 MTV가 나타났다. 믹스트 미디어의 가장 성공 사례, 대중적인 성공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이클 잭슨, 마돈나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힙합이 1990년대 나왔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촘촘하게 설명하다 뒤에는 공중공중 간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고요. 자, 이제 선생님들 이쪽으로 오셔서 잠깐 이 얘기 좀 할까요? 감상하기라고 하면서 몇 개를 줬는데요. 감상하기라고 하면서 몇 개를 줬는데 딴 거보다 역시 중요한 건 스탠다드 팝이라고 하는 킹콜의 음악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음악 특징의 그 아주 오케스트라 반주 같은 거 위에 아주 말랑말랑한 멜로디를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형태를 스탠다드 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킹콜은 뭐 재즈 쪽에서도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꼭 뭐 스탠다드 팝에만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컨트리, 블루스 다 빼셔도 돼요. 재즈도 됐고요. 락큰롤도 빼셔도 될 것 같아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락 음악의 한 가지 예로 딥퍼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밴드라고 이야기하는 딥퍼플 대표적인 음악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미치는 거죠. 댄스 음악에 빌리진을 집어넣은 이런 것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댄스 음악이 무슨 장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팝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런 건 그냥 빼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가끔씩 나타나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힙합이 있다. 힙합은 뭐 그냥 이름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 이런 형태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악곡들을 좀 소개를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서는요. 컨트리 음악의 예로 T4 텍사스라고 하는 악보의 일부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이것까지 음악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컨트리 양쪽 다 왔다 갔다 쓸 거예요. 컨트리든 간에 이 음악은 되게 기타와 벤조라고 부르는 악기와 그 다음에 피들이라고 하는데 피들은 그냥 바이올린 같은 악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을 문질러서 소리가 내는 그런 악기들을 사용을 해서 되게 무슨 약간 서부 미국의 서부 개척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그 전원 생활 같은 거 노래하는 그런 음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기타가 사용된다고 하니까 저기 포크 음악하고는 좀 다릅니다. 포크는 훨씬 더 저항성이 강한 음악으로 좀 나타나는 통기타 음악을 말할 때 저희가 포크 음악이라고 하고요. 컨트리는 미국의 자생적인 약간 민요처럼 불리게 되는 대중음악이라고 그렇게 느낌을 좀 잡아두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컨트리 음악 사운드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다.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저기 오혁인가 누구 혁오밴드인가가 잠깐 당가당 하면서 나왔던 그 음악 기억하세요? 그런 사운드가 딱 컨트리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컨트리 사운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해 보시면 컨트리의 소리는 이런 거구나가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너무너무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잠깐 교과서에 이렇게 활자로 찍어놓으면 다 재미가 없어 보이는데 하운드덕이라는 음악 나오고 있는데요. 로켓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블루스 나오고 하는 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워낙 음악사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드 이야기 나왔고 드릴러 나오는데 아무리 어렸을 때 내진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많이 보셨죠.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난리가 났었던 사람인가는 뭐 지금까지도 살아있네 죽었네까지가 나올 만큼 그렇게 뭐 이야기가 많이 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 하도 성형을 해갖고 코가 내려앉는 것만 봤어서 그 흑인 특유의 얼굴이 싫다고 얼굴을 하도 많이 고쳐가지고 좀 이상하게 보이는 얼굴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좀 특이한 그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죠. 여기 보시면 MTV 나오는데 MTV라고 하는 매체 덕분에 더 유명해진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뭐 대중음악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잠깐 넘기면서 12페이지 좀 가보세요. 12페이지는 왜 보시자고 했냐 하면은요. 우선 여기 요렇게 놓고 고등학교 C 요거 힙합 관련 내용이거든요. 별거 다 하재요. 디스가 뭔지 알아보자 뭐 이런 거요. 그리고 힙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뒤에도 한참 나오겠지만 힙합은 사실 음악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문화 전체를 말할 때 쓰는 말이다 라고 해서요. 1980년대 뉴욕의 흑인이나 스페인계 청소년들이 새로운 문화 용어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계라고 말을 해야 되나? 히스패닉이라는 이름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런 용어 들으시면 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스페인에서 굳이 미국에 많이 갈 이유는 없고요. 되게 멕시코 사람들, 멕시코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쓰죠. 멕시코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써서 그 스페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친구들이 일부 있고 그런 아이들이 힙합 문화에 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랩, 디제잉, 브레이크 댄스, 그래피티 빼놓고 제가 말씀드릴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피티는요. 지금 GR 옆에 A가 하나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래피티 아시죠? 길거리에 가끔 많이 보이실 텐데 스프레이로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스프레이로 뿌려서 그림 그려놓은 게 사실 힙합 문화의 일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피티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문화로 잡고 있다. 뭐 여기 외에도 지금도 그렇게 입고 다니나 그 바지 내려 입고 이렇게 큰 목걸이 같은 거 걸고 다니고 정말 미국에서 21세기에 한국의 1970년대 일같이 허리에서 몇 센치 밑으로 바지 묶고 입고 다니면 걸린다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막 홍보하고 있는 걸 제가 보다 왔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다들 저게 입은 거야 어떻게 걸쳐져 있지 막 이럴 정도로 신기한 바지 입기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큰 티 입고 이런 것들 다 힙합 중의 일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보시는 거고. 자, 아까 보셨던 거기에 조금 보충해서 볼 거예요. 4페이지, 5페이지에 거쳐서 조금 보충해서 보실 만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을 텐데요. 1920년대, 30년대는 원래 이건 같이 와요. 경기가 정점을 찍었다가 공황으로 빠지는 그 시절이요. 미국에서 경제가 한참 화랑이었다가 그 다음에 공황으로 빠지게 될 때 재즈, 블루스뿐만 아니라 스윙까지도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윙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스윙까지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재즈 쪽에서 본 얘기고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1940년대부터. 자, 1940년대 리듬앤블루스라고 해서 블루스에다가 이게 왜 리듬앤블루스냐라고 하면 블루스라고 하는 음악을 알고 계신데 거기에 좀 비트가 강해진 걸 리듬앤블루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스에 강한 비트를 가미를 하면 리듬앤블루스가 되고 컨트리 음악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은 벌써 보셔도 아시겠지만 태생이 완전 다르잖아요. 태생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리듬앤블루스하고 컨트리 음악은 태생이 완전히 다른 각기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음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리 음악을 컨트리 앤 웨스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는 주로 서부 쪽에서 많이 만들어진 음악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50년대 락큰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락큰롤은 아까 우리가 빠진 부분들이 이제 채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리듬 앤 블루스하고 컨트리 음악이 결합된 형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서부터도 그랬고요. 거친 표현 방식으로 인해서 기성세대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1950년대는 그래도 미국에서 이런 음악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끈 미국이 1940년대 후반서부터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 너무 오래가는 느낌이 좀 있지만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가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용돈을 아이들한테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지금 1930년대, 40년대 태생의 친구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용돈이 많다 보니까 음반을 살 수가 있었고 그 당시 음반이 지금처럼 비싼 것도 아니고 요만한 도너츠판 있죠. 하나 들어있는 거. 노래 하나 정도 딱 들어있는 거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젊은 애들의 문화가 어른들 문화하고 좀 유리되기 시작을 하는 게 나타나요. 그때 한참 열광할 수 있었던 음악이 바로 로큰롤 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와의 갈등이 좀 있기는 했으나 그래도 음악 자체는 상당히 많이 팔리고 사람들한테 노래 불리고 뭐 이랬던 시기다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축복받은 세대. 왜냐하면 지금도 연금 받으시면서 되게 즐겁게 사시는 미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골프나 치러 다니시는 할아버지들이 요 세대 분들이거든요. 날 때서부터 가장 구군이 좋았던 시기를 쭉 겪으면서 사신 분들이라서 근데 그 분들의 인생에 한번 왔던 위기가 바로 1960년대 베트남 전쟁 관련된 거예요. 이때 막 그 베트남 전쟁 가느냐 안 가느냐부터 시작을 해갖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허무주의도 있고요. 자연에 돌아가자 약간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히피 문화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게 됩니다. 히피들은요 정말 전쟁 같은 거 너무 싫어하고 뭐 이런 그 평화롭게 살자 뭐 이런 자연주의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가끔 저희가 약간 노숙자스럽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히피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인위적인 걸 좀 배제하고 살겠다라고 했던 한때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히피 문화를 말하고 이게 또 지적인 사람들이 히피 문화를 말하다 보니까 베트남 전쟁을 참전을 했던 아무것도 몰랐던 청년들이 돌아와서 자기네를 반겨주지 않아서 굉장히 큰 갈등을 겪고 뭐 이랬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영화 7월 4일생인가 그런 영화 있거든요. 보셨나요?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 딱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무것도 모르던 대학교 다니던 친구가 전쟁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뭐랄까 공포와 그 모든 것들을 시달리고 상위 군인이 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똑똑했던 친구들은 전부 다 그 소모적이고 거지 같은 전쟁에 왜 갔었느냐 이렇게 물어서 그 방황하는 젊은이가 나오는 그 시기가 여기 끼어요. 그래서요, 요 시기에 미국에서 뭐 제일 밑에 있는데요, 포크 음악이 발달을 해요. 이 포크 음악들은 몇 개는 미국 정부에서 아주 심하게까지 못하게 좀 그 억제를 하기도 했었던 음악인데요. 뭐 파병되어 있는 병사의 슬픔을 노래한다든가 아니면 평화에 관한 메시지를 간다든가 이런 음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들어왔죠. 양희은, 지금 보면 할머니시지만 양희은, 김민기 이런 분들이 영향을 받았던 게 바로 포크 문화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크 참 이걸 뭐 이렇게밖에 발음을 못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포크 음악이고요. 위쪽에는 소울이라고 하는데 가스펠에다가 리듬 앤 블루스를 결합시킨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제가 사람을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레이 찰스 같은 사람? 흑인 뮤지션 중에 또 눈 안 보이는 사람 두 사람 있잖아요. 스티비 원더가 있고 레이 찰스가 있는데 레이 찰스는 소울 뮤직을 주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틀즈 같은 영국에서 온 그룹들이 활동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해서 미국 젊은이들한테 아주 큰 반향을 끼쳤던 인물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국 사회는 이제 1970년대 들어와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락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선생님들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도 그렇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아주 많이 들어서 느낌으로 갈려져야지 이거 그냥 가갖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대표적인 록들의 종류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절대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세요. 블루스닥, 헤비메탈, 글램락, 펑크락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비메탈은 뭔지 뭐 대충 느낌은 오시죠? 예, 뭐 알고 계시는 대로 막 굉장히 긴 머리를 흔들면서 뭐 여기는 헤비메탈 공연은 가끔 가서 진짜 미국에서 하는 헤비메탈 공연을 가서 무서워서 그냥 나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이 관객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약간 공포스러워서 나왔다 막 이런 이야기 가끔 듣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980년대, 90년대 음악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책에서 좀 빼놓은 것들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80년대는 됐고요. 90년대 쪽 넘어와서 장르가 역시 공존을 하고 있다. 지금 어떤 주류가 되는 장르가 따로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현재는 굉장히 많은 장르들이 주로 혼재되어 있고 한 장르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뉴에이지가 잠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배경음악 같은 데서 좀 사용이 되고 있는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코드나 이런 것들이 보수적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사색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음악이 무슨 약간 맹밍한 느낌 나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딱 이거죠. 뭐 요가나 뭐 이런 거 할 때 사용하기 딱 좋은 음악. 그래서 그런 음악이라는 뜻이지 뉴에이지가 사색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뭐 교회에서 들은 얘기서부터 할 얘기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빼고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보충된 교과서가 요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몇 페이지냐? 13페이지 오른쪽 아래 지금 보시던 데서 조금 내려갈까요? 13페이지 오른쪽 아래 보시면 락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락은 락앤롤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느 책 바로 찾아보시면 이 책 안에서도 록앤롤이 발전을 해서 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줄임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할 텐데 결국 그 얘기입니다. 락앤롤로 먼저 시작을 했다가 이게 자꾸 세분화되고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말할 적에 무슨 락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 되게 유명한 노래 2개 나오거든요. 롤리스톤즈가 아니겠죠. 롤링스톤즈입니다. 페인티드 블랙은 앞에 다다다다 하고 나오는 드럼 사운드만 들어보시면 그 음악이구나 이러면서 금방 아실 거예요. 예, 너무 많이 들어보셨고 너무 많이 알려진 음악인데 그냥 페인티드 블랙이 뭐야 하실 정도로 널리 알려진 음악이에요. 이거 별로 그렇게 어렵게 보실 만한 음악도 아니고요. 한번 유튜브 찾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떤 음악인가를 보시게요. 자, 영국의 침공부터 시작해서 계속 비틀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요. 프로그레시브 락부터 나오는데 절대 뭐 외우지 마시고 그래 그러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프로그레시브 락하고 아까 말씀드린 헤비메탈하고 구분 못할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락, 하드 락 어떤 종류가 있나 잠깐 한번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포크락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포크락 보시는 순간 멈칫하셔야 돼요. 이제는 밥 딜런 누굽니까? 노벨상 타신 분이잖아요. 노벨상 타신 분이에요. 그래서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탔던 건 가사가 워낙 시적이어서 그렇고요. 가사 안에 사실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상 자체가 그 사람이 글을 너무 잘 쓴다 보다 어떤 시대를 살면서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계속 고은 선생님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유는 고은 선생님이 그 옛날에 독재 뭐 이런 시절에 이러이러한 글을 썼다는 게 자꾸 얘기가 돼서 그래서 이제 고은 선생님이 안 될 것 같으면 뭐 황석영 선생으로 넘어간다든가 자꾸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건 노벨 문학상이 갖고 있는 색깔 자체가 글이 너무 아름다워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밥 딜런을 준 이유도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가사에서 반전을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좀 특이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크락에다 집어넣습니다. 포크 음악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포크락까지 갖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밥 딜런입니다. Blowing in the Wind도 다 들어보신 노래? 예, 다 들어보신 노래일 거예요. 내가 이걸 뭐 그거구나 하고 안 들어봐서 그렇지. 펑크락 넘어가시고 얼터너티브 락도 넘어가시고요. 널바나라고 지금 되어 있는 이 그룹은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니르바나 이거 아시는 단어인데 불교에서 극상으로 올라가면 열반에 든다 이거죠. 열반 이란 단어예요. 얼터너티브 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기존의 락에 대한 어떤 대안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널바나를 얼터너티브로도 보지만요. 그런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지랑 맞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느냐는 말하기도 어렵고요. 음반을 낼 때마다 색깔이 바뀌는 현대음악과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셔야 돼서 용어가 어떤 것들이나 있나 정도 보시면은 그냥 끝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18페이지) 보시면은요. 예, 프린트에도 제가 일부러 적어놨어요. 아까 저희 제일 얘기 안 하고 슬쩍슬쩍 넘어간 부분, 그 다음에 이번에 현대음악사 하면서 한 챕터 날려버렸다고 말씀드린 그 챕터에 무엇이 들어있었냐, 이게 들어있었어요. 1960년대서부터 잠깐씩 나왔던 현대음악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험은 잘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시험이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40년대 50년대 락앤롤 막 한참 하고 있던 그 뒤에다가 붙이시면 될 내용들이에요. 펑크입니다. 1960년 60년대 나타난 음악, 펑크 음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펑크는요, 들으면 저건 펑크다를 알겠는데 펑크를 뭐라고 정의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독특한 좀 형태의 음악이에요. 굉장히 뚜렷한 리듬 패턴이 짧게 반복이 되는데 이거 정의만 가지고는 절대로 얘기 안 되고요. 예. 당김음이 베이스에 나오는데 펑크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게 댄스 음악과 관계가 있다라는 정도? 됐네요. 사랑과 평화의 한동안 뜸했었지가 펑크다라고 예를 들고 있으니까 한동안 뜸했었지를 무슨 영화 음악을 보시지 않았나? 나오던데 뭐인가? 이상한 깡패 영화에 깡패 영화에 그 광고할 때 나오던데. 예, 어쨌든 뭐 그런 음악들입니다. 펑크는 정말 정의하기 어려운 약간 비빔밥 같은 장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들 그때 이게 유행할 때 그랬다는 거죠. 펑크인 줄은 알겠는데 펑크가 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고요. 디스코입니다. 디스코는요, 말씀드린 대로 디스코테크, 제가 이걸 만들어서가 아니라 아는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교과서에 다 있네요. 예, 콜라텍 같은 말이 나오게 된 게 이 디스코테크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더 이상 생 반주 없다. 아코스틱 악기로 연주하는 반주 없어지고 레코드 틀어가지고 그냥 계속 틀어주면서, 당연히 레코드를 틀지 그럼 뭘 틀어라고 하시면 선생님들 그 캬바레라고 하는 곳 중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캬바레는 거의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진짜 캬바레는 원래 밴드가 있어서요. 거기서 그 사교춤 추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는 원래 진짜 밴드가 있었대요. 근데 그런 밴드 있는 음악 아니고 레코드에 맞춰서 춤추는, 그러니까 LP판 같은 거 틀어놓고 춤추고 하는 그런 데를 디스코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나왔던 그런 전통들 있잖아요. 이거 LP판에다 비벼가지고 스크래치 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힙합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그게 이때서부터 사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코 음악이 이럴 때부터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 봐주시면, 토요일 밤의 열기는요, 존 트러블타가 나오는 영화이기도 했었고요. 뮤지컬 같은 걸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토요일 밤의 열기는 그라우트 책에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셔츠 몸에 딱 붙고 깃 넓고 바지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그게 양복
이고 하얀 양복 같은 거 입고 사방 이렇게 손가락을 찔러대면서 춤추는 그런 춤 있잖아요. 토요일 밤의 열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디스코와 관계가 되어 있다.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DJ가 틀어주는 음악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었다라고 하는 정도. 그다음에 특히 디스코 음악은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신서사이저나 드럼머신이나 턴테이블 세트, 아까 말씀드린 스크래치 내는 거요. 그런 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악대가 있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음악이 좋은데 옆에서 바이올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디스코 음악에는 이런 그 소리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더 더하게 되니까 이제 갖가지 전자기기를 사용을 해서 만드는 음악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테크노입니다. 테크노를 들으면서 약간 미니멀리즘 같다라고까지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같은 가락을 정말 무한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굉장히 그 맨 밑에 줄에 가사나 노랫말 같은 거를 절제를 하고 컴퓨터로 잘게 쪼개가지고 비트를 쪼개서 같은 음영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음악들이 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을 해서 미국으로 넘어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쪽에, 유럽 쪽에서는 이 테크노바는 반드시 약을 같이 동반을 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환각제 같은 거 먹고요. 이 비트에 맞춰서 도리도리를 한참 하면은 이제 접신을 하는 단계로서 무슨 짓을 할 수 없는 본인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나는 그게 대부분 나타났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오는 데들이 다 먼저 독일 같은 데서부터 나올 거예요. 설명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독일의 초기 전자음악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미국에서는 디트로이트 같은 데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힙합 음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별로 할 얘기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이게 그동안 이렇게 60년대였다 껑충 뛰고 80 이렇게 뛰고 있는 그 사이를 좀 메꿔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보실 거 25페이지. (25페이지) 대중음악의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왜 계속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칸을 그냥 날려버릴까 어떨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2009여서. 그게 정말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고 왜냐하면 교재를 만들어드리면 너무나 열심히들 외우시니까 그래서 이거 그렇게 외우실 거 아니거든요.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하드락 나오고요. 이게 헤비메탈로 발전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넘겨보시면은요 디스코, 뉴에이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헤비메탈, 락음악, 힙합 이런 것들이 좀 다시 한번 나오고 또 테크노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조금 더 그 기술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들어있는데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들께 뭘 했느냐 하면 저희가 했던 게 뭐냐 하면은요. 먼저 재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영국과 미국 위주로 해서 발달을 하고 있는 대중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종류들이 교과서에 어느 정도 소개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7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게요. (7페이지로) 보시면 교과서가 지금 막 이것저것 써놔가지고 일부러 제가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묶어드리고 그 다음에 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 끊었어요. 지금 하나를 끊어놓고 여기서부터 좀 잠깐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월드뮤직이에요. 선생님들 월드뮤직은요. 세 번째 줄에도 그 얘기가 나올 텐데 뭐 종전음악, 비서구 음악, 제3세계 음악. 월드뮤직은 두 가지를 둬야 되는데요.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비서구 음악이어야 되고 민속 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현대식 대중음악이어야 한다. 그래서요, 월드뮤직은 이를테면 전 세계 음악이 월드뮤직인 것 같으니까 우리 국악 있잖아요. 우리 국악이 월드뮤직이냐 하면 월드뮤직이라는 정의에선 우리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나라의 고유 음악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김덕수, 사볼놀이패와 뭐 누구누구가 해서 토끼 이야기 같은 퓨전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그건 월드뮤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식 대중음악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인데요. 이게 프랑스 사람이 부르는 힙합, 월드뮤직 아니에요. 예, 월드뮤직이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이 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기반이 민속음악이 있지 않잖아요. 프랑스 음악이 아니지 않습니까? 프랑스 지금 되게 심각해갖고요. 샹송 채널을 만들어야 될 정도래요. 그러니까 프랑스 젊은 애들도 다 마돈나 듣고, 마돈나는 너무 옛날 사람이다. 듣는다 그래야 되나? 옛날 사람이고, 아델을 듣고 막 이러고 있으니 여기 프랑스의 샹송을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는 있지만 요즘 듣는 음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뮤직이라고 하는 건 대중음악이어야 하면서 어떤 문화권의 특징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영어권과 영미권을 빼셔야 돼요. 영미권을 빼셔야 돼요. 여기서 비서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서구, 서유럽이잖아. 그러니까 미국, 프랑스나 이태리는 빼야지. 아니고 영미권을 뺀다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이 영미권의 음악이 너무나 비영미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비서구라기보다는 너무 장사를 잘해서 미국하고 영국이 팝음악으로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정도의 경지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얘는 빼고 이야기를 해야 월드뮤직이 성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하도 방탄 때문에 난리던데 난리 칠만 하긴 하죠. 워낙 벽이 높았으니까. 워낙 벽이 높았고 도대체 뭐 음악이라는 게 있기나 하냐, 한국이 뭘 하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무섭잖아요. 유튜브라는 게 그렇게 갖고 있는 파급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해진 것이기도 해요. 자, 월드뮤직에 대해서는 뭐 용어에 대한 논란이나 반발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월드뮤직이 어떤 게 월드뮤직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보신 대중음악하고 좀 띄어서 보셔야 할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요. 먼저 하나씩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마이카 레게, 스페인 플라멩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페인이 플라멩고가 월드뮤직이라고 하면 뭐 그렇다 치자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겠어요. 프랑스 샹송, 이태리 칸초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탱고, 브라질 삼바나 보사노바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7번 포르투갈 파두, 그 다음에 아일랜드 쪽에서 요즘 나오는 켈틱 음악 혹은 켈트 음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9번, 10번에 남아프리카 고막의 음부베라고 하는 형태가 있다라는 것과 타일랜드의 룩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얘들만 보고 그 다음에 더 찾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괜히 들고 올라가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레게는요,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반말리 같은 사람이 만들었고 자메이카의 대표적인 음악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의 플라멩고라고 하고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들 저기 볼라레라고 하는 노래가 나올 텐데 이게 교과서 안에서 바로 부딪힐 거예요. 볼라레를 칸초네에 집어넣어 놓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볼라레가 지금 플라멩고 음악 쪽에 끼려고 한다면요, 집시 킹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들이 붙어야 돼요. 집시킹즈. 그래서 같은 볼라레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른 볼라레가 나올 거예요. 마이클 부블레 같은 사람도 부르니까. 근데 집시킹즈가 부르는 게 그 스페인적인 느낌이 나는 볼라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피노키오부터 시작해서 샹젤리제까지 가는 프랑스 샹송은 뭐 많이 좀 아실 것 같고, 칸초네가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너무 옛날 음악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라 노비아 신부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래서 뭐 그런 노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탱고가 나오는데 포르우나 카베사, 요 음악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별것도 아니고요. 저 여인의 향기 뭐 이런 데 나왔던 바로 그 음악이에요. 여인의 향기에 탱고 추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장면에 나왔던 음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브라질은 원래도 그렇지만 삼바나 보사노바 같은 그런 음악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교과서에 있었던 게 아닌데 내용이 연결이 돼서요. 보사노바 관련된 설명 밑에다 갖다 붙였어요. 이거는 다른 교과서에 있는 건데 그냥 보사노바가 나오길래 조빔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유명해서 그 다음에 원반 중에서 웨이브라는 노래 갖다 놨습니다. 조빔이 맞습니다. 어딘가 조빙이라고 지금 오타가 났는데요. 조빔이 맞고요. 자, 그래서 이게 보사노바적인 음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보사노바 리듬이 어떻게 돼요?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보사노바 브라질 브라질 맞나? 브라질 삼바와 보사노바 이렇게만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파두 보고 계시죠? 파두는 아말리아 로드리게스라고도 쓰고 호드리게스라고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스페인어하고 포르투갈어가 이 R자를 발음을 못 해가지고요. 원래 발음대로 하면 호드리게스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나오는 악곡이고 요즘 무슨 프로였더라? 비긴 어게인 2였나? 포르투갈 여행하면서 잠깐 파두바에 가서 파두 하는 걸 듣고 노래를 같이 뭐 부르고 뭐 이런 장면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파두는 되게 여자분들이 많이 부르고요. 이게 되게 어둡고 슬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포르투갈도 저기라잖아요. 바다 끼고 워낙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되게 와이프들이 과부가 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들 뭐 이런 데서부터 유래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일랜드 켈틱 뮤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일랜드 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특유의 음색이 좀 있습니다. 가성도 좀 사용을 하고 그렇게 막 음량으로 밀어붙이는 소리 아니고 가볍게 내는 소리. 켈틱 뮤직으로 그런 거 연주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You Raise Me Up 뭐 이런 노래 부르는 거 그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음부베나 뭐 타일랜드의 룩퉁 같은 음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이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뭐 정도. 대표적인 악곡 이런 거 빼고 그냥 어디에 뭐 정도 보시면은 딱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잠깐 여기 관련된 월드뮤직 이야기를 좀 하고 갈 거예요. 이제 어디 보시느냐 하면 월드뮤직으로 해서 먼저 9페이지요. 9페이지에 켈틱 뮤직에 대한 조금 설명이 더 나와요. 그래서 고대 켈트인들의 음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일랜드 사람들, 스코틀랜드 일부 사람들이 주로 연주를 하는 음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9페이지 왼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켈틱 하프 이일리언이라고 아일리언 파이프 뭐 이런 것들이 악기가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생님들 저 피들이라는 악기가 뭐 활로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 같은 악기고 지금 피들을 따로 만든 게 아니라 바이올린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하시면서 보시거나 그럴 건 하나도 없으세요. 이 아일랜드 파이프가 무슨 저런데 약간 소리는 약간 플루트처럼 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나는 악기인데 세로로 부는 악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 파이프를 사용을 해서 연주를 하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확실하긴 한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건 정말 그 아일랜드 음악 나오는 특유의 거를 보시려면 아일랜드가 탭댄스가 되게 유행이에요. 말도 안 되죠. 탭댄스는 미국 흑인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일랜드 사람들이 탭댄스 하는데 그 탭댄스 공연의 반주 음악으로 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서요. 켈틱 음악이 요즘 좀 그런 여러 이유로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오시면은 요들 나오는데 넘어가고 메흐테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는 주로 터키의 옛날 행진곡풍 군악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만든 음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터키의 군악대 선생님들 제가 여기다 줄을 좀 칠게요. 하이든 군대 교향곡
베토벤 교향곡 9번의 일부, 9번 사악장에 요거 나타나거든요. 선생님 이게 어떤 거냐면 방울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요. 방울이나 이런 걸로 찰랑찰랑 소리 나는 게 이쪽에 많이 나타나고요. 심벌즈 같은 거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 9번 사악장 같은 데 보면 빰빰 빠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중에 챙챙챙챙 이런 소리 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이 나타나는 거를 메우테르풍이다. 메우테르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군악대기 때문에 되게 드럼이나 관악 같은 걸로 해서 장식음 트레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쓰고요. 아까 말씀드린 방울 소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효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음악에서도 왜 터키 행진곡이 띠라라라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따라라라 이렇게 앞에 붙는 장식음들 이런 것들이 요 군악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멜로디 라인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카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움발락스라고 하는 거요. 움발락스 세네갈에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팝이다.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냐 하시는 모르겠지만 요즘 이런 거 되게 유행하고 있어요. 그 뭐지? 라이언 킹 같은 영화 한번 히트하고 나서 아프리카 특유의 소리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살려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팝음악 만들고 해서요. 하이브리드까지 오는 건 하여튼 뭐하지만 기존의 아프리카 음악을 출발로 해서 팝적인 것들을 엮어서 대중적인 걸 엮어서 만든 음악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줄루 아카펠라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는데 줄루 아카펠라는 여기요. 음부베라는 노래가 등장하고 이후에 뭐 어쩌고 하는데 이 노래 때문에 엄청 인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라이언 슬립스 투나잇은 아시죠? 네, 많이들 아시는 곡이죠. 이거야말로 그 라이언 킹에 등장을 했던 노래인데 라이언 킹에서 처음 작곡을 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사자가 오늘 밤 잔다라고 한 사자는 자기네 족장님이고 족장이 죽었다는 말을 참아 못해서 주무신다 라고 말하는 아프리카의 오래된 관습 중에 하나랍니다. 끔찍한 얘기지만 족장이 죽어가지고 머리 위에 파리가 막 돌아다니는데도 주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새 왕이 들어올 때까지. 그게 좀 관습이 부족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부족들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왕들이 그 나라 전체의 대통령보다 더 세답니다. 그 사람들을 거스르고는 아프리카에서는 정치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런 관습들이 좀 들어있는 독특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음악들이 요즘 아프리카 음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줄로 아카펠라를 좀 연결을 해 놓으시고요. 선생님도 여기 보시면은 타랍, 수쿠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될 건 아프리카 뭐뭐뭐뭐 이렇게 하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도 과하다고 쉽게 가는 거지만 아프리카의 수쿠까지 집어넣어서 한번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시면 남북 아메리카가 나오고 있는데 남북 아메리카 마리아치요. 마리아치 능이 월드뮤직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마리아치는 선생님도 아실 겁니다.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도 가끔 그 흉내내는 식당도 있고 하던데 누구 생일이라고 그러면 갑자기 이따만한 모자 쓰고 와갖고 이렇게 막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주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게 되게 멕시코 음식 하는 집들 뭐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건데요. 원래 그 큰 모자 쓰고 이렇게 담요 같은 거 이렇게 망토처럼 두르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그 밴드를 마리아치 밴드라고 이야기를 해서 미국에서는 많이 쓰죠. 결혼식이나 뭐 이럴 때도 쓰고 해서 많이 나오는 밴드의 이름을 마리아치라고 합니다. 멕시코입니다. 이건 멕시코의 마리아치. 그 다음에 정확하게 재즈까지라고는 안 보지만 미국의 가장 오래된 흑인 음악의 원형을 우리가 연가라고 부르잖아요. 흑인 연가라고도 부르고요. 구약 성경 같은 거에서 일부를 따다가 부르는 경향들도 있고요. 시편 형식 같은 것들을 가져다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흑인 노예들이 너무나 고달픈 현실에서 불렀던 노래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탱고가 나오고 있는데 탱고는요. 그냥 여기요. 두 번째 줄에 쿠바의 춤곡 하바네라에다가 아르헨티나풍의 그 음악이 가미되어서 밀롱가라고 하는 춤곡이 나오게 됐는데 그게 탱고다라고 해서 그냥 한 줄에 외우세요. 밀롱가, 탱고 이렇게요. 밀롱가와 탱고를 같이 엮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탱고가 하나 있었죠. 누오베 탱고, 피아졸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탱고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더 인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바까지 나왔습니다. 삼바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드뮤직 계통의 음악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즉 미국하고 영국을 제외하고 나오는 대중적 성격이 있는 음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교과서가 저를 두렵게 했던 16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처음 봅니다. 진짜 처음 봅니다. 칸토팝, 만도팝. 칸토팝, 만도팝. 아, 이름이 헨리라는 애 있죠? 그 볼 이렇게 똥똥하게 생긴 아주 그 볼을 보고 나이가 30이라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캐나다 사람이라 그러던가? 중국계 캐나다인? 아, 모르시는구나. 아, 이럴 땐 애한테 주워 들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아마 슈퍼주니어 M인가 뭐 이럴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슈퍼주니어가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중국어권에서 활동을 한 걸 M이라고 붙이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요. 저희는 중국어를 차이니즈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중국어를 외국 사람들 아무도 차이니즈라고 말 안 하고 만다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국어를 만다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 그렇게 있었는데 저희 옆집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반색을 하면서 다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옆에 있는 동네 중학교에서 만다린을 가르친다고 축하한다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100번도 더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뭔지 한국이 어딘지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생긴 걸로 때려잡고 그냥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들어온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고유의 언어가 없고 만다린을 쓴다고 생각하는 건지 하루 종일 기분이 좀 저 아줌마랑 왜 잘 지냈나 뭐 이러면서 잠깐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안 잊어버리시겠죠? 이렇게 하면 만다린은 중국어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벌써 중학교에 중국어 가르쳐요. 중국어를 많이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축하한다고 너희 모국어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진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참 그랬었어요. 자, 이게 만다린어가 북경어고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차이니즈를 왜 만다린이라고 부르냐면 서양인들한테는 홍콩하고 워낙 오래 친했잖아요. 홍콩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광동어예요. 그리고 그걸 광동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동어는 홍콩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이거는 지금 홍콩하고 중국이 합쳐져 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 용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 홍콩 연예인들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 많거든요. 뭐 유덕화 이런 사람들 많아가지고요. 그것도 흉내내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홍콩 쪽에서 시작한 대중음악이 칸토팝이고요. C팝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K팝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칸토팝, C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맞다 J팝도 있고 하니까 이거 뭐 금방 느낌이 오시죠? 만다린어로 하는 걸 만도팝 혹은 M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과서에 안 나왔던 건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월드뮤직이죠. 월드뮤직입니다. 대중음악이면서 또한 각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고 영미권의 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칸토팝과 만도팝 이야기가 나오는데 칸토팝 이야기가 먼저 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추하 이런 작사 작곡하면서 진추하의 원 서머 나잇이라고 되게 오래된 옛날 영화 음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칸토팝에 해당이 돼요. 칸토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콩은 칸토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들 만도팝 아시는 거 있을까요?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얘만 좀 들어놓았습니다. 취미가 독특 아니죠. 이제는 독특한 취미 아니죠. 저 IPTV로 중국 드라마 100편씩 막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음악에 조금 익숙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0편씩을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고 열심히들 막 그것도 요즘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룰 만큼
중국 드라마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요. 옛날 일본 드라마 보듯이 많이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데라면 조금 좀 익숙하실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기억하시지 말고 칸토팝, 만도팝 교과서에 별개다 실려 있더라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아까 프린트에서 제가 프린트 만들어준 이유예요. 4페이지 보시면은요. 4페이지 보시면 거기 16페이지에 칸토팝, 만도팝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타일랜드의 룩퉁이라고 하는 거 보셨죠? 예, 타일랜드의 룩퉁이 이 교과서에만 실려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 태국의 룩퉁, 태국이나 타일랜드나 예, 룩퉁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약간 트로트나 엔카 같은 분위기가 나는 그 지역의 고유한 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태국의 룩퉁 설명 계속 나오고요. 하나 더 나와요. 여기서는 인도네시아 당두시라고요. 얘도 약간 뽕짝뽕짝 소리가 나는 그런 아시아의 레게를 꿈꾼데나 전대나무 밑에 좀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그 프린트의 7페이지에 1번부터 10번까지 타일랜드 룩퉁까지 끝났잖아요. 그 밑에 칸토팝, 만도팝도 갖다 놨잖아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같이 적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룩퉁 밑에 당두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자마이카 레게를 좀 많이 소개를 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레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죠? 기억하세요? 2009년이지만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레게 다른 거 없고요. 일단 레게, 자마이카, 반말리 세 개만. 레게, 자마이카, 반말리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메이카에도 흑인들이 많이 사는데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들이 여기서도 참 많이 살아요. 그래서 흑인 음악적이고 약간 아프리카적인 느낌들이 나는 음악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올 겁니다. 조금 더 하실 수 있다면은 반말리의 너무나 유명한 노래인데 No Man No Cry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마이카에 레게가 있다. 이런 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부터 나오고 있는 음부베라고 하는 거를 좀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점을 좀 잘못 찍어 들었구나. 음부베하고 줄로 아카펠라를 같이 묶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음부베하고 줄로 아카펠라를 제가 아까 따로따로 띄워드렸는데요. 앞에 페이지에서. 그냥 지금 여기서 보세요. 뭐 안 고치시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줄로 아카펠라의 화성을 기반으로 해서 음부베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음악이 있다 정도로. 자, 그래서 또 한참 설명을 하고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한참 나오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다 이번 교과서들이어서 이번 교과서인데 월드뮤직이라고 해도 되겠죠. 월드뮤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이름은 안 붙여놨는데요. 인도 영화 음악 설명하고 있어요. 인도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이것도 좋아하던데 저는 그냥 한 억지로 봤어요. 하나 정도 일부러 이것 때문에. 발리우드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헐리우드 대신에 발리우드 얘기를 요즘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인도가 영화를 되게 많이 만들어요. 뭐 아주 고급스럽게 만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편수가 많고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볼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발리우드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인도 영화들이 나오는데요. 이 인도 영화는 좀 이상해요. 이렇게 줄거리가 진행이 되다 갑자기 클라이막스 대목이 나오면 모든 걸 다 던지고 갑자기 노래를 해요. 막 줄거리고 뭐가 없어요.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것도 자꾸 보면 정이 든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영화에서 집단으로 춤추는 장면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쿠바 음악이야 뭐 그 하바나 같은 걸로 해서 많이들 알려져 있는 음악이기는 한데요. 여기 좀
아프로쿠반이라고 하는 음악을 많이 아프로쿠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음악이 쿠바 음악에 좀 들어가 있어서 이걸 아프로쿠반 음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쿠바는 룸바가 대표적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그거 같지만 룸바, 탱고, 뭐 살사 막 이런 말들 나오는 거를 너무 좀 구박하지 마시고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베티카라고 나오는데요. 가끔 람베티카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레베티카라고 일단 외워두시고 그리스라고 옆에 좀 적어보세요. 잘못 읽으시면 터키 음악처럼 읽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고 그리스 대중음악입니다. 그리스의 대중음악입니다. 그리스가 의외로 상당히 좀 그 굴곡이 많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워낙에 터키하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터키하고도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그 군부 독재가 워낙 심해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뭐 이랬던 나라여서 그때 만들어진 다양한 음악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라이카라는 음악으로 또 발달을 하기도 했다라는 정도? 네, 요 정도 보시면 월드뮤직 이야기를 대충 할 수 있을 거예요. 월드뮤직이고요. 이제 옆으로 보시면 또 뭐 영미권 대중음악이라 해서 다시 한번 락, 팝 뭐 하면서 잔뜩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이것까지는 일단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예요. 대중음악 하나, 그 다음에 월드뮤직 하나, 그 다음에 8페이지로 좀 와보실래요? (8페이지) 오시면 두 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월드뮤직 이야기를 하는데 칸존에 있잖아요. 월드뮤직 중에 칸존에. 저도 이 책 만들면서 내내 좀 헷갈려 했던 것 중에 하나. 칸존을 어디다 넣어야 되지 도대체?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칸존에는요. 약간 이태리 가곡처럼도 보여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돌아오라 소렌토로 오 나의 태양 같은 건 3권으로 들어가야지 4권으로 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푸니쿠니 푸니쿨라 뭐 이런 것들은 또 4권으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칸조네라고 하는 게 원래 민요 같기도 하고 가곡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대중적인 대중음악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칸조네는 이태리 반도 길잖아요. 그 각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 중에서 특히 나폴리 칸조네는 나폴리에서 하는 노래 축제 때문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난다. 뭐 오 나의 태양 같은 악곡들이 나오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로마 쪽에서 나타나는 칸조네는 좀 더 명쾌한 곡조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냥 붙여서 기억하시면 산레모 가요제라고 해서요. 산레모 가요제 이태리의 칸조네 같은 거 경연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칸조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양해 보이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플라멩고 보셨잖아요. 집시 뭐라고 얘기하면서 볼라레라는 음악을 꼭 그 밴드가 연주하는 집시 뭐였지? 뭐 하여튼 그 사람들이 연주하는 걸로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플라멩고는 유럽 집시 음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시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종을 뭐라고 말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인도 쪽에서 온 사람들 같다고까지 해요. 인도 쪽에서 온 사람들 같다라고도 하고요. 동유럽에도 집시가 엄청나게 많고요. 스페인에도 집시의 후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페인 남쪽에 안달루시아 지방 같은 데서 집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멩고 공연을 할 적에 꼭 뭐 세비야라든가 뭐 그라나다라든가 이런 남쪽 지방에서 하는 걸 봐야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마드리드 어디 가서 본들 뭐 무슨 상관이야. 다 그 사람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해요. 플라멩고는 기본적으로 집시들이 하는 음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들어가기 전에 가이드가 되게 많이 잔소리를 해요. 박수를 아무 때나 치지 마세요. 흐름을 끊으실 수 있어요. 안 치면 뭐 남들은 다 치고 있는데 괜히 그런 소리를 해갖고 뭐 좀 헷갈리게 하기도 하고 약간 판소리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추임새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때 잘 봐서 들어가야지. 아무 때나 들어가면 흐름을 끊어서 약간 좀 문제가 생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슬람 음악하고도 약간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필요 없고요. 그냥 플라멩코 옆에다가는 기타 같은 것들이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기타, 노래, 춤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 칸테, 바일레, 토케는 됐고 기타, 노래, 춤이 기본적인 요소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1980년대 들어서는 누에보 플라멩고, 누에보 탱고처럼 누에보 플라멩고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해서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멩고 그 발을 굴러서 추는 춤과 함께 같이 가는 거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랄까 예쁘지 않아요. 가서 막상 보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스타일과 피로와 약간 그게 원래 요소래요. 그래가지고 예, 집시들이 고단하게 배운 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타나는 거를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집시 킹스 볼라래요. 말씀드렸던 대로 집시 킹스가 연주를 하는 걸로 볼라레를 보셔야 예, 플라멩고적인 음악이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오시면은 볼라레에 대한 설명이 비평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혼종 음악이다라고요. 제발 제가 선생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거든요. 대중음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딱 들어보시고 아 이렇구나라고 하시면 외워지시기도 전에 훨씬 더 좀 느낌으로 이렇게 딱 잡히시면 훨씬 안 잊어버리실 텐데 이걸 정말 글자로 보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피곤해지는 곳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교과서 계속 전혀 뭐 챕터 안 나누고 막 진행을 할 거예요. 월드뮤직은 이걸로 두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여러 문화권의 음악들 나오는 거 잠깐 볼게요. 5페이지 프린트에다는 잠깐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요. 일부는 월드뮤직이라고 할 만한 것과 겹쳐요. 근데 그럼 여기서 뭘 하느냐? 전통음악도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걸 좀 구분하시면 돼요. 월드뮤직이라고 할 만한 대중음악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여기 몇 페이지? 8페이지 오른쪽 아래쪽은요. 전통음악도 같이 막 소개를 하고 있어서 뒤죽박죽 돼 있을 거예요. 보면서 날리면 될 거예요. 경극하고 곤곡이 있습니다. 경극하고 곤곡이 있는데요. 지금 책에서는 북경 지역에선 경극을 하고 상해 지역에서는 곤곡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곤곡은 명나라에서 주로 했던 거고 경극은 경자가 서울 경자, 베이징을 말을 하고 있어서 이게 청나라 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곤곡은 명나라, 경극은 청나라. 아닌 게 아니라 곤곡은요. 조금 더 고대어를 사용을 하고 사극톤이 굉장히 강하고 경극은 조금 더 일상적인 언어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듣고 있어요. 아무래도 상해 쪽에서 부자들이 많았는데 그 부자들이 경극보다 곤곡을 공연했다 이런 말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패왕별이하고 모란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란정이라고도 하고요. 모란정, 황혼기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게 같은 작품 이름이에요. 모란정 황혼기는 유명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갖고 있는데요. 이거 DVD가요. 이게 그 뭐지? 카네기 홀 이런 데서도 공연하고 그랬던 예, 좀 유명한 작품이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패왕별이 그동안 뭐 저 판소리 관련 유관 장르로 해서 많이 보셨던 거고요. 가부키가 나옵니다. 가부키는 노와 함께라고 하는데 예, 노라고 해서 저게 도대체 뭐야 싶을 정도로 지루한 이상한 음악극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노와 가부키가 있는데 노가 조금 더 귀족적이라면 가부키는 좀 더 서민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시작할 때요. 지금 보기에는 노는 정말 못 참아주겠다 싶을 정도로 지루하기 짝이 없는 발을 밀고 가는데 몇 초씩 걸리는 거 있잖아요. 한 걸음 뛰는데 뭐 이런 도대체 저걸 왜 하고 있지 막 이럴 정도이고요. 가부키는 그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더 일반인들이 보기에 괜찮은 예,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신구라 기억하시죠? 예, 요거는 대표적인 작품, 가부키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추신구라를 어디서 또 다운받으시면 이상한 영화 보시게 되지 가부키 보시게 안 될 거예요. 가부키는 지금 DVD 아직 안 만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여전히 공연을 많이 하고 있고요. 추신고라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여서 저기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가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 가물란은 이 책 전체를 통해 몇 번이라도 반복이 될 수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든 음악이고요. 타악기 같은 것들을 계속 두드려서 만든 음악입니다. 미니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실제로 시작할 때 땅땅땅땅땅땅 시작해서 별로 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음악이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악기 앙상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올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몽골의 영웅적인 서사시 이런 것들을 구전으로 전승시켰던 음악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월드뮤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통이에요. 전통적인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랍어로 발을 구른다라는 뜻에서 쓰는 답케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이거 잘 모르잖아요. 사실 팔레스타인이 어디부터인지, 이라크가 어딘지, 레바논이 어딘지, 뭐 어디가 어딘지 뭐 이래서 가끔 아랍권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스라엘까지 갈 거예요. 이스라엘은 얘들하고 전쟁하는 곳인데 그런데도 그냥 묶어서 그래 답케라고 하는 건 발을 굴러서 추는 중동권의 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아랍 답케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을 구르면서 추는 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켈틱 음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월드뮤직으로 볼 수 있어서 먼저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다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들인데요. 이제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들은 무슨 월드뮤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나 알프스, 뭐 오스트리아 지역, 요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민요 같은 형태이죠. 이거는 흉성하고 가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산 너머 사람한테 신호 주기 위해서 만든 데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흐테르도 뭐 굳이 월드뮤직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음악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폴카도 그냥 전통음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폴란드에서 나왔던 두 박자 계통의 춤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을 거고 마리아치 뭐 말씀을 드렸고 삼바까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 교과서 정말 이상하죠. 11페이지에 갑자기 음악과 미술로 또 튀어요. 음악과 미술로. 이게 한 교과서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쭉 얘기가 붙어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밖에는 갈 수가 없이 그냥 저희가 좀 들쭉날쭉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보고 계신 내용들이 거의 그 안에서 돌고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디 갔냐? 파두. 18페이지에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라틴 아메리카 댄스 음악이라고 해갖고요. 아르헨티나 탱고, 브라질, 삼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나올 거예요.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이렇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셔서 말씀드렸던 샹송하고 깐쪼네 나오는데 별로 그렇게 할 얘기가 없고요. 샹송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이 단어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르프렌과 쿠플레? 우리가 론도 분석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걸 르프랭이라고 하고 새로 등장하는 거를 쿠플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론도 할 때 쓰는 말이고 샹송에도 이 용어를 사용을 해요. 불어잖아요. 그래서 딱 보시면. 근데 쿠플레가요. 약간 이야기체예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샹송을 들을 적에는요. 걔가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다 이런 개념보다는 불어의 맛을 살려서 약간 읊어주듯이 노래하는 거. 그게 진짜 샹송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장밋빛 인생이나 뭐 이런 노래들은 사실은 월드리하게 세계적으로는 많이 알려졌지만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샹송의 모양하고 조금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길에서 듣는 샹송이나 이런 것들은 기타를 대충 치면서 불어로 약간 읊조리듯이 노래를 한 다음에 후렴을 좀 부르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 가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깐쪼네 나오고 오세아니아 음악 나오고 다시 가물란이 나오고 인도 음악이 나오는데요. 선생님들 인도 음악 여기 별표 하나 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보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인도 이야기할 때 기출문제와 메시앙을 좀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메시앙이요. 탈라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라가 탈라 다이긴 한데 특히 탈라요. 라가가 멜로디 패턴이고요. 탈라가 리듬 패턴이라고 말해요. 라가는 주로 선율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요. 탈라는 리듬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축으로 해서 다양한 음계를 만들어서 노래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도 음악에는 좀 이런 특징이 있고 드론이 나타난다도 기억하시죠? 저음이 좀 많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그 드론은 여기 오른쪽으로 오시면 아프리카 음악에서도 좀 나타날 거예요. 뭐 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같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샹송과 깐쪼네 이런 건 그냥 두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반가운지요. 20페이지 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책 안에서도 볼라레가 두 가지로 막 나올 거라고. 칸초네 볼라레가 나와 있어요. 지금 칸초네 볼라레고요. 아까 집시 킹즈의 볼라레가 플라멩고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한 거 꼭 구분해서 보시라고 한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둘은 이 볼라레 멜로디 똑같아요. 근데 반주 다르고 창법 다르고 그래서 금방 구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볼라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음악이에요. 이거 다 아실 만한 노래 같은데요. 광고 음악이나 이런 데서 워낙 많이 사용이 돼서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겠다. 힙합 용어가 되게 많은데요. 이 교과서 괜찮았어요. 20페이지. 괜찮았는데 오타를 냈네요. 아휴, 라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운을 맞춘다. 운을 맞추어서 가사를 만드는 것을 라임이라고 한다.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러이러한 뜻이다. 펀치라인은 문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드는 것이다. 디스도 있고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이 나오고요. 옆에 리스펙과 스웩까지 나와 있어요. 하여튼 예, 나와 있고 그 밑으로 보시면 다시 똑같은 다른 교과서긴 한데 라인, 플로우, 펀치라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나올 거고요. 뒤에 보시면 뭐 더블링 뭐 이런 것들까지도 잔뜩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시고 21페이지. 보시면 요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브 몽땅, 에디트 피아프, 다니엘 비달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에디트 피아프 이름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이브 몽땅이라는 배우도 있기는 한데 배우로 더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이브 몽땅의 대표적인 곡이 고엽이라는 곡이고요. 사랑의 창가, 장밋빛 인생을 포함한 에디트 피아프의 아주 명곡들이 좀 있고 피노키오나 오 샹젤리제 뭐 많이 보신 곡이죠. 예, 그게 바로 다니엘 비달 노래예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요거 에디트 피아프 거하고 다니엘 비달 정도는 거의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푸니쿠니 푸니쿨라가 잠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칸쪼네입니다. 칸쪼네이고 원래 케이블카를 뜻하는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라노비아 신부라는 뜻의 약곡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하나 있고요. 칸쪼네 이게 참 괴로운 게 지금 칸쪼네가요, 선생님들. 지금 여기 나온 곡들도 그렇고 다 옛날 곡들이에요. 굉장히 옛날 곡들. 정말 조영남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불렀던 정도? 그 정도 옛날 곡들이어서 월드뮤직이라고 부르기에 약간 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 가곡에다 넣어야 될지 이걸 뭐 대중음악에 넣어야 될지 좀 헷갈립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아주 옛날 곡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뭐 하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남자 성악가 선생님들이라면 요 노래 아실 것 같아요. 물망초. 네, 물망초라고 해서 옛날 성악가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해요. 근데 교과서에 나오는 건 저기 라노비아 정도가 이제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껍데기로 가는 말씀은 거의 다 드린 셈이거든요.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뭐 같은 말 거의 반복이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30페이지. 30페이지도 날릴까 말까를 100번 더 망설였던 대목인데요. 이게 2009년도 거거든요. 그래서 락 음악, 블루스, 컨트리 소개하면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중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페이지를 날릴까 말까 하면서 제가 못 날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프로그레시브 락, 하드 락, 포크 락, 아이고 펑크 락, 얼터너티브 락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교과서 다 뒤집어서 락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설명하고 가장 이상적으로 악곡도 예시한 교과서는 요건 것 같아요. 요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나는 이해를 안 하고는 못 외우겠다. 내지는 외우고야 말겠다라고 하시면 이 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는 게 2015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루는 교과서는 없었어요. 앞에서 보셨듯이.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면 요거를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해서 좀 드려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너바나를 그런지라고 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런 설명들까지 다 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아주 깊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쉬시고요. 저희 어떤 악곡들이 있는지 좀 한번 휙 보도록 할게요.